아이오타라는 코인입니다. 네. 아, 아이오타요. 네,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코인인데 지금 네. 폭스바겐과 협력해서 일도 네.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리딩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조금 괜찮은 유명한 코인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아이오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코인들처럼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술은 아닙니다. 탱글이라는 신기술을 쓰고 있고요. 네. 탱글이요? 뭔가 네, 좀 탱글. 귀엽네요. 탱글.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탱글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DH라고 하죠. 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이제 기술에 얹혀져 있는 코인인데 네. 사실 이게 블록체인보다는 굉장히 조금 장점들이 많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없고 네. 많은 블록체인 코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스케일러빌리티요. 네, 스케일러티. 네. 네, 확장성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네. 오프라인 거래. 이게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하나하나 조금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거래 수수료가 제로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단타를 많이 치시는 분들 물론 거래소 말고요. 네. 뭐 이런 데 대해서 나중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 싶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나와서 뭐 아이오타를 뭐 거래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자체가 여러 가지의 이제 체인들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하나를 묶고 나서 네. 그 하나로 묶은 바운드에 대해서 마이너, 채굴자가 이걸 확인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채굴자들이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네.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도 늘어나고 비트코인처럼 거래도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탱글의 경우에는 각각의 블록들이 묶어져서 마이너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각 거래들이 자기의 거래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면 네. 각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게 자기가 아니라 나머지 2가지의 거래를 이렇게 같이 확인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나머지 거래도 하나 확인해 주다 보니까 네. 조금 거래 수수료도 없고 굳이 마이너가 필요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와 연계돼서 확장성 문제도 같이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거래가 2개의 나머지 거래를 확인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거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뭐 기하급수적으로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도 거래가 늘어날수록 2배수로 더 늘어나겠죠. 네. 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조금 확장성과 거래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3번째로는 오프라인 거래인데 이 아이오타가 나온 게 어떤 컨셉으로 나왔냐고 하면 사물 인터넷과 암호화폐를 접목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이 아니라 아이오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에 접목시키는 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오프라인 거래죠. 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물건들과 네.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하는 이 커넥팅 되는 게 항상 100%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고 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럴 때 오프라인 거래가 필요한데 탱글 기술을 적용하고 아이오타 코인을 적용해 버리면은 뭐 인터넷 와이파이 기술뿐만 아니라 뭐 블루투스 등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도 또 다른 거래를 계속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기존의 블록체인 코인들보다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3가지 장점만 본다면은 그러면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거보다 전부 다 탱글을 쓰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건데 결정적으로 뭐 아이오타 재단의 실수이기도 하고 탱글 기술의 부재이기도 한데 단점들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학계에서 지금 아이오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제일 큰 게 이제 아이오타 개발진들이 자체 해시 함수를 쓰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시 함수는 일반적인 내용을 해시로 갈아버리면은 이게 암호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 해시 함수를 개발진들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암호화폐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예전부터 검증된 그리고 점점 발전시킨 이러한 해시 함수를 쓰면은 조금 더 보안성에 있어서도 진보되고 조금 더 뭐 사용자들이 쓰시기에 좀 완벽한
이게 보안 체계가 만들어질 건데 네. 왜 굳이 개발진들이 쓰냐고 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개발진들 입장에서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네. 이거를 함부로 누가 복제해 나가거나 뭐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든 해시 함수 내에서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의 암호화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아이오타 개발진들이나 뭐 이렇게 코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아이오타에 있는 4명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 네. 이렇게 해시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을 고소해버렸어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고소를 해버려서 조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고소해버리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게 가장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학자들도 함부로 비판을 할 수도 없고 뭐 피드백하는 내용들을 의견을 개진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요. 해시 함수뿐만 아니라 뭐 개발진들이 실수로 뭐 이렇게 개인 키를 복사하는 데 있어서 뭐 시드 생성 지정 방식이라고 하죠. 개인키 지정 방식을 코드 한 줄만 쓰면은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설정 안 해버려서 약 400만 달러 정도의 뭐 암호화폐가 분실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런 점들 때문에 탱글 기술은 정말 좋고 뭐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망한 코인이지만 아이오타 개발진들이나 이렇게 대처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적 시드라고 하죠. 인적 리스크라고 하죠. 네. 인적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오타의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인원 차트를 보시면 3,000원까지 갔던 게 이게 바이낸스에 상장을 할 때 3,0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3,000원을 찍고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면서 지금 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다른 알트들과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거는 뭐 똑같지만 시총도 워낙 컸고요. 비대했고요. 네. 비대했고 아까 말씀드린 인적 리스크도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한다면 뭐 똑같은 소리겠지만 조금 3,000원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10,000원까지요. 네, 폭스바겐에 대한 희망도 있고요. 네. 대기업과 탱글 기술이 연계해서 자꾸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만 회복된다면 10,000원 이상도 가질 수 있을 충분한 여력이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